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쓰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 기사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양이 너무나도 방대했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3명, 4명 달라붙어서 또는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시간도 제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 첫 시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홍준표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페이스북에다 늘어놓은 글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궁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홍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자기의 경쟁자로 여긴다거나 홍준표 시장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 흔들기 또는 한동훈 죽이기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있나? 또는 지금 현재 이 홍준표 시장이 맞상대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라 명태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명태균하고 공방전을 벌이고 명태균하고 진실게임을 하고 명태균하고 앞으로 법원에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갖다 준비해야 될 시간도 아마 모자랄 텐데 왜냐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시정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여가 시간에 명태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해도 모자랄 시간일 텐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왜 한동훈 흔들기를 하고 있는지, 한동훈을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을 흔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한동훈이 이제 무너지니까 홍준표를 대안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역시 홍준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홍준표가 쓴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혹은 그 글을 보도한 기사를 접하시면서 상당히 아마 분노에 차 오르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홍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김건희 원조 김건희 라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또는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무슨 한동훈이 좌파란 식으로 주장을 했고 한동훈이 무슨 보수 때려 죽이기를 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출세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원조 김건희 라인이다. 이렇게 홍준표가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 규정을 갖다가 연결을 해보면 아니 과거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한동훈 박영수 특검팀에 한동훈이 참여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김건희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홍준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는 무슨 한동훈이 좌파고 한동훈이 보수 때려 죽이기를 해서 성장을 했고 출세를 했고 이름을 알렸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또 김건희 덕분에 성장을 했고 출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조 김여사 라인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도곡동 칠상시부터 제거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칠상시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권성동 의원이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 칠상시가 과연 그 누구인지, 칠상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칠상시로 언급되는 사람이 과연 그 7명이 누구인지는 알고서 얘기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번에 재보선 이전에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그 선거 전에 또 뭐라 했냐면 김건희 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런 단초를 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취지로 또 이렇게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소위 말하는 한동훈의 3대 제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에다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전에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해서 뭡니까? 배우자, 부부관계에 있었을 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우의 대상일 뿐, 김건희 씨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권한을 이 대통령의 부인이 행사한다? 공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공적인 영역에 개입을 한다? 여러분들 그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정권이 흔들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중에 김건희 칠상신이 뭐니 어쩌고 저쩌고 7인방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그 면면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굳이 경질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다. 정말 이 용산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능력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 사람들은 꼭 기용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꼭 이 대통령실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 그 면면, 여러분들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인적쇄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인적쇄신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공당입니다. 공당, 공적인 조직입니다. 정치 조직이고 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또 뭔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한 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고 입법 지원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와 운명 공동체인 곳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공당의 대표가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공적인 장소에서 용산한테 김건희 라인 쇄신 또는 인적 쇄신 이런 걸 요구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도 비판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이런 오해를 또는 제가 이렇게 오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오해냐 사실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오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도록 한 거, 그 원인을 제공한 거, 그 원인을 수두룩하게 제공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동훈 대표한테 주변에 도곡동 칠상시부터 제거하라고? 여러분들 공당의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 또는 대권 주자의 주변에 참모들이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참모들이 시시각각 수시로 모여서 이런저런 전략을 논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정일체로 난관을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공격보다 용산 공격으로 내분을 일으켜 이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말입니다. 뭐냐면 당정일체로 난관을 뚫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왜냐? 지금 현재 민심이 돌아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초에 돌아설 것도 없었지만은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왜 돌아섰습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40%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용해서 정말 대외 활동을 자제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이 윤석열 정권이 바뀐 게 있습니까? 민심의 일부라도 수용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당정일체로 갔다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동반 자살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정일체를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다. 이번에 재보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정일체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끔찍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계속 옹호를 했고 계속 옹호를 한 게 아니라 저 친윤들처럼 옹호를 하고 당정일체 똘똘 뭐 뭉쳐서 한몸 어쩌고 저쩌고 계속 부산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마 폭삭 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정말 용산발 악재가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이 텃밭을 지킬 수 있었다. 왜냐? 여러분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이 아주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20%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어디가 그랬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텃밭입니까? 아닙니까? 텃밭입니다. 그 텃밭에서조차 그렇게 민심이 돌아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당정일체를 외치고 있습니까? 당정일체를 했다가는 여러분들 난관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난관을 자초하는 거고 거기에 깔려 죽는 겁니다.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도 살아야 되고 이 국민의힘이 살아서 보수 또는 우파의 구심점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전초 기지로 삼아서 다시 정권 재창출을 노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니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무너지란 얘기입니까? 왜냐?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공격보다 용산 공격으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부터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댓글로 그런 내용도 다셨습니다. 이재명 공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공격 안 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재명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니라 그 누가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단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이 30%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지지율은 30%가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는 이재명을 그렇게나 지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이재명이 뭡니까? 수위를 입어도 이재명이 수갑을 차도 이재명이 그 어떤 짓을 해도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공격해봤자 쓸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 지지세를 일단 먼저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 지지세가 왜 빠져나갔냐 그 말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빠져나갔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빠져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시정 요구가 먹혀들지 않을 때는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여론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위험한 방식 아니냐 이런 것도 최후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용산 공격으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 전혀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냥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번 재보선에서 이겨서 주목을 받는 거에 약간 배가 아프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홍준표 생각을 알겠습니까? 제가 궁예도 아니고 어떻게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한동훈 좀 배가 아프다. 두 번째는 명태균이 자꾸 나하고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됐는데 일단 그걸 한번 좀 끊어놔야 되겠다. 나는 한동훈과 같은 대권주자 반열에서 계속 놀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명태균인데 왜 명태균한테는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또 홍준표가 이 글 뒤에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떠서 대통령이 됐다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하는 모양인데 한동훈 대표한테 한 소리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무단직 그만하고 당정일체로 이 혼란을 수습하라.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비판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뭐라 그랬냐.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그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되는 것이다. 차별하는 임기 말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뒤에는 본인의 이미지 생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했는데 한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말조차 식상합니다. 근데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차별화를 한다. 이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기사를 썼지만 한동훈 대표는 차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차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대선 주자 지지율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임 지지율이 떨어진 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 때문에 국내임 지지율이 떨어진 거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그 배경과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당정일체 무슨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집권 여당이 바뀌지 않는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을 끌고 이 국정을 주도해야 된다. 전국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했습니다. 실제 이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야 된다가 많았고 두 번째는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거의 한 25% 정도가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와 같은 주문을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진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이 선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추석 연휴 직전부터 해서 이제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독대 요청을 하면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점점 그 수위를 올렸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정조준한 거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별화를 했고 그리고 또 김건희 문제 얘기한 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차별화라는 것은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은 망했다. 윤석열은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다 모여서 정권 재창출을 하자. 이게 차별화인데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차별화를 했냐 그 말입니다. 안 했습니다. 차별화 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임기 말에 나가서 차별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임기 중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또는 아직 돌아서지 않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은 정권의 모습입니까? 지금 그 어떤 정권보다도 임기 말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미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 말이나 다름없고 그 임기 말적 현상도 애초에 우리가 과거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걷는 것도 그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겁니다. 정말 이 정치적 계산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하는 거 오히려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슨 임기 말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언제 가서 하는 얘기입니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보수 우파가 다 무너진 다음에 괴멸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차별화 해봤자 그걸 누가 들어주고 누가 봐줍니까? 지금부터 차츰차츰 이 용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게 먹혀들지 않았을 때는 독자 노선을 걸을 준비를 하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시하고 독자적인 국정 운영 대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노력을 해야 그나마
이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또는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것들 갖다가 기대를 품으면서 계속 다음 선거 또 그 다음 선거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준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여의도에서 자기가 무슨 정치 좀 했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이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마치 이게 공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이 차별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차별화를 했다간 정동영 꼴 난다, 차별화를 했다간 이해창 꼴 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 분한테 많이 추천,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